자, 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내에서도 그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는 두산 이부 광주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 그리고 자금 계획도 함께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제한사항을 보면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고요. 광주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100% 우선 공급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은 3년, 일반 공급하고 특별 공급 모두 3년에 걸리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따로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거주 의무는 없고요. 재당첨 제한은 7년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는 전부 다 8호 이하 물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첨제는 25%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2월 3일날 연휴 끝나자마자 나왔고요. 그리고 특별 공급 접수는 2월 14일, 1순위 접수는 2월 15일에 받습니다. 만에 하나 미달이 나게 되면 기타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아마도 기타 지역까지는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2월 23일에 있고요. 얼마 전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보면 여기도 당해 지역을 넘어서 기타 지역까지 갈 줄 알았는데 3블럭마저도 당해에서 다 끊겼습니다. 입지에 비해서 분양가가 비싸게 나왔는데 이 정도의 청약 화력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기타 지역까지 넘어가기는 확실히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몬테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중복 청약이라서 1블럭, 2블럭, 3블럭 모두 다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과장돼서 나온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생각보다는 높은 경쟁률이고요. 일부 물량들은 기타 지역까지 넘어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완판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광주로 돌아와서 정당 계약은 2월 7일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에 들어가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6개 동으로 구성되는 693세대. 이 중에서 일반 분양하는 물량은 65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특별 공급은 339세대가 있고요. 입주 시기는 24년 8월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주택형을 보면 5구 타입이랑 84AB로 구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270개 그리고 나머지는 84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84 타입이 주력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겠죠. 특별 공급 세대수는 총 339개, 일반 공급 세대수는 총 314개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여기 분양가를 보면 5구 타입이 4억 조금 안되게 나왔죠. 3억 8,900, 3억 8,200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 84 타입은 최고가 분양가가 5억 4천 그리고 84B 타입은 5억 2천 정도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앞전에 분양했던 행정 아이파크 여기가 84 타입 기준에서 한 5억 3천까지 나왔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계약금이 20%예요. 행정타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10%였는데 계약금 20%인 게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60% 중에서 5회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 남은 회차는 연체 또는 잔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나머지 잔금 20%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을 보면 비쌉니다. 5구 타입이 한 1600, 84 타입이 한 2천만원 수준에서 나왔죠. 예전에 분양했던 행정타운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발코니 확장비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어요. 이 처인구랑 광주 이쪽 동네는 이 발코니 확장비가 조금 비싸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 10% 납부하시고 나머지는 잔금 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발코니 확장비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자금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세워볼게요. 5구 타입 분양가를 이것저것 더해서 한 4억 3천 잡고 84 타입 분양가를 넉넉하게 6억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계약할 때 계약금 20% 필요하고요. 중도금 대출은 웬만하면 다 실행이 되실 겁니다. 그럼 나머지 중도금이 남는데 웬만하면 연체 1회까지는 다 봐줘요. 1회 연체해가지고 계약 해지된 단지는 제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연체까지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입주 시점에 나머지 잔금 20%. 자, 그럼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한 20%에서 30% 분양가에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에 필요 자금을 보면 5구 타입이 한 5억 5천 정도라고 예상을 해보면
잔금 대출은 최대 50%까지 2억 7,500이 나오게 되고요. 소득이 많으면 이 정도가 나오겠지만 또 나중에 대출 규제라든지 소득이 적게 되면 이것보다는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행복하게 계산했을 때 1억 5,500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84 타입은 입주 시점에 한 7억까지 간다고 봤을 때 한 3억 5천까지 최대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2억 5천만 원. 계약하실 때 계약금 1억 2천만 원 내셨으니까 추가로 1억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자금이 더 부족하신 분들은 전세 주는 플랜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59 타입은 3억 5천 정도로 전세가가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8천만 원, 84 타입은 한 1억 5천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의 계약금 수준만 있으시면 전세 주는 플랜으로도 가실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중도금 대출 실행하신 분들은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거주 의무랑은 달리 전입 의무는 말 그대로 전입을 하루라도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전세 주는 플랜으로 가실 분들은 그 점까지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입지 환경을 보게 되면 두산 이부 위치는 여긴데 강남하고 송파, 판교, 분당까지 다 갖다 붙였네요. 보통 입지 환경이라고 그러면 요 정도 나오게 되는데 아마 주변에 별다른 게 없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옛날 경기도 광주를 생각하면 거의 시골이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근데 요즘 시세 오른 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오포 같은 경우도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셨죠. 일단 경기도 광주 위치는 나중에 일자리가 더 많아질 판교하고 가까이에 위치하고요. 판교에서 이 정도 가까운 위치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집값 자극하기에는 충분했고요. 여기가 경기도 광주역하고 좀 붙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경기 광주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탐벌초등학교, 벌원초, 탐벌중학교가 주변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여기에 별게 없는데 나중에는 이것저것 여기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행정타운이 소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라서 경기 광주역하고 멀리 떨어진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구도심에서 어느 정도 개발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자격 조건 된다고 하시면 여기 청약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몬테로이가 그 입지에 5억이었는데 완판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는 몬테로이 대비해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보면 옛날에 생각했던 그 5억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아지고 현금 가치가 좀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옛날에 갖고 있는 현금 가치로 대입해보면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도에서 살펴보면 판교역이 여기 위치하고요. 경강선 타고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탐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위치합니다. 이쪽에 두산 이부 광주 센트럴파크가 들어오게 되고요. 저기 경기 광주역까지 거리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직선 거리로만 재보더라도 경기 광주역까지는 2.3km나 떨어져 있어요. 도보로 이동하게 되면 40분, 5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 한번 볼게요. 매매로 맞춰놓고 일단 34평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가장 근처에 있는 게 탐벌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죠. 여기 보시면 연식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0년식 아파트고 84 타입 기준에서 나오는 호가는 5억 6천에서 5억 8천 정도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됐던 실거래가는 5억 4,200에 거래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84 타입 매매가는 5억 5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24년 8월에 입주기 때문에 연식으로는 약 25년이 차이 나게 되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최소한 현재 가치는 7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분양가 대비해서 한 1억 이상 안전마진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분양가 대비해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전세 가격도 보겠습니다. 84 타입 기준에서 이쪽에는 거의 전세가 없어요. 왼쪽으로 넘어가서 경남 아너스빌 이쪽으로 가면 84 타입 전세가가 4억 5천 정도에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2011년식 다 10년 이상이 됐죠.
경남 아너스빌 2단지도 11년식으로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벽산 블루밍 아파트 여기도 2011년식 2011년식 아파트 전세가가 4억 5천 정도에 형성되고 있어서 여기 신축은 아마 이거보다는 전세가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한 4억 5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자금 계획이 조금 여유로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광주역 근처에 있는 곳들은 전세가가 한 5억 정도에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마 여기 탐벌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남서향, 남동향으로 구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남향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나쁜 향이 없어서 향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평형을 한번 볼게요. 자, 5구 타입 보면 271세대 모집하죠. 남동향, 남서향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주방창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VR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5구 타입 VR 한번 보면 자, 주방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 평면도에는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자, 마통풍 되는 구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온 김에 84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84 타입도 보시게 되면 주방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4A 타입 있었고 84B도 볼게요. 84B 타입 같은 경우는 막혀 있죠. 주방에 창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방창이 있어야지 마통풍이 잘 되고 이 음식물 냄새가 확실히 덜하기 때문에 주방창이 있는 것이 훨씬 낫긴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평형 볼게요. 자, 5구 타입 평면도에는 막혀 있는 걸로 나와 있지만 VR에는 나와 있었고요. 자, 84A 타입 258세대 모집하고 마찬가지로 남서향, 남동향으로 빠집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오고 알파룸도 있고요. 디귿자 주방에 아까 보셨다시피 주방창이 있습니다. 마통풍 되는 구조고 드레스룸 넉넉하고 평면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온 평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84B 타입은 124세대 남동향,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마통풍은 안 됩니다. 디귿자 주방 있고 알파룸 별도로 없고 아무래도 84A 타입보다는 인기가 덜할 평면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분양했던 행정타운 아이파크를 보시면요. 여기 84 타입이 5억 3천, 비싼 거는 5억 3, 4천 됐었고 저렴한 게 5억 정도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여기 경쟁률을 보면은 아무래도 광주 2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만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경쟁률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도 당해에서 전부 다 완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첨 가점 커트라인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요. 내가 광주에 2년 이상 거주하시면서 가점이 한 이 정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특별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도권에 거주하셔도 일단 청약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해분들한테 밀리긴 하겠지만 어차피 예비자는 추첨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은 예비 1번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서울에 거주하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어서 운이 좋으면 1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하시는 특별공급 조건 되시는 분들도 여기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청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쪽에서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청약을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